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식지 않는 논란의 감자 오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 내게 가져다준 영감 몇 배로 갚아줄게. 전부 못 받아도 전화. 내가 바쁘지 않아도 요즘 몰두 중인 개발. 거울은 적당히 보는 게 건강에 좋으니 제발. Love yourself girl, love yourself. 태원에서 인터뷰 하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 좋은 일도 한 번 있었고 많이 상권이 죽어서 다시 이태원 살리기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럼 되게 서브컬처가 많이 존재하는 공간인데 여기 집도 월세들도 괜찮고 근데 좀 아쉬워가지고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주변에 이렇게 막 가게를 오픈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꽤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뭔가를 이제 시도해보기도 전에 아쉬워가지고. 그럼 그렇게 아쉬움이 큰 만큼 오웬님한테 이태원의 이미지나 의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음악 해야겠다 마음을 딱 바로 잡기 전에 여기에서 처음 일했었거든요. 홍석천 사장님이 하시던 마이치치라고 거기 가게에서 일하고 주말에 놀고 와서 여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픈하고 막 그거를 이렇게 했었는데 어렸을 때 추억이 많죠. 이태원은 홍대는 너무 어린애들 많이 있고 압구정은 다들 이렇게 막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태원은 이제 그나마 되게 다양한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그건 되게 엄청나게 많은 감기 시럽이야 라고 막 써있는 이런 걸 입고 돌아다녀도 신경을 안 쓰니까요. 쟤 문신 있어, 쟤 뭐야, 이게 아니라 그냥 문신이네 이런 느낌이어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주변 눈치 안 보고. 네네. 혹시 오웬의 이름 뜻이 그 성경 구절에서 따왔는데 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며 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아버지의 신념 되게 맞닿아 있는 구절이었는데 너가 베풀 수 있으면은 최대한 베풀고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아라 막 이런 걸 항상 가르치셨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제가 그걸 해봤어요. 20대 초반까지 그걸 해봤는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베풀어서요? 뭔가 베푼다라는 게 뭘 해준다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선이 이런 뜻인데 베푼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스스로 편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 기대하지 말자 하면서 해도 돌아오는 거 없는 거 알고 이제 주머니 계속 가벼워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말씀을 좀 이렇게 가슴 깊이 새긴다고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주자. 그러니까 맞으면 또 그래 여기 때가 차라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이제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도 제가 후려치는 맞받아치는 약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이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내 걸 쟁취하지 못하더라고요. 독해졌죠. 그 이후.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오른뺨을 찌르면 왼뺨을 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뭔가 완만하지가 않게 끝날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그럼 안 찌르겠습니다. 네. 제가 커뮤니티를 봤는데 지금 오웬님이 한국에서 힙합을 가장 잘한다고 이렇게 그런 글이 많은 거예요. 음악으로요? 네. 음악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삶으로는 제일 제가 힙합인다라는 거는 자신할 수 있어요. 어제도 운동하고 미팅을 하고 조만간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어갖고 뭐 그냥 그 관리받는 거를 5시에 가고 그 다음에 충정로에 있는 또 작업실에 가서 3곡을 녹음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삶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아마 제가 제일 힙합이지 않을까. 그 문신 왜 했어요 하면은 막 이거 제가 뭘 기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려고 멋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근데 다들 그렇게만 하고 있다라는 거. 저 힙합해요. 왜 힙합은 존나 스웨그죠. 뭐 힙합은 체인이에요. 뭐 힙합은 옷이에요. 막 이러는데 힙합은 삶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오웬님이 나오셨으니까 오웬님 앨범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그렇죠. 또 네. 앨범이 나오셨잖아요? 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일단 2년 전에 만들어진 앨범이고 2년 전에 막 KBS 시사 직격 윤병호라는 친구가 펜타닐로 이슈가 돼서 나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시내 사람들도 많이 알고 계속 여기저기 막 들리니까 이미 지금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약간 세상이 부패되어 가는 그런 속도가. 근데 예전에도 크게 느껴져서 얘기를 한번 하긴 해야겠다. 제 나름대로 짱구를 굴려본 거죠. 그래서 그런 중독들의 이게 뭐 술일 수 있고 담배일 수 있고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 뭔가에 의존하는 거일 수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독들을 다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백지 상태에서 하면은 너무 멍청해 보일까봐 원래 제가 좀 그냥 단순무식하고 느낌을 이렇게 해보고 부딪혀보고 약간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도파민, 중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걸 찾아봤는데 대강적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막 음악이 아니고 막 학문 말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이런 작용이 일어나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음악을. 그래서 제 일상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 중에 일상 속에서 발현이 되고 내가 찾게 되고 그것들을 좀 다루고 그다음에 이 중독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또 기억을 해보니까 아버지 그 신념으로 돌아가서 해줘라 하는 그것 때문에 제 주변만 살피고 저를 못
같더라고요. 객관화도 하면서 근데 나를 사랑을 해야겠다, 나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겠다를 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자기애와 또 진짜 사랑을 통해서 뭔가 이 중독들, 많은 중독들이 괜찮아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 스스로 괜찮아를 결정을 못 내릴 때 이제 연인이 주는 사랑에서 좀 조절해주면은 그것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하면서 무수히 많은 중독들과 의존하는 것들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를 느끼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 중독들만 이렇게 막 써놨다가 아, 이게 사랑으로 가능하구나, 사랑에 대한 주제곡을 딱 하나만 넣어놨어요, 그 앨범에. 여러분들도 이런 많은 중독에 노출되어 있어도 가능하다면 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바로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사랑으로 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만들게 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캔딩 라마가 아니어서 이런 앨범을 제가 만들어봐야 이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고 전달이 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걱정도 많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나올 것들이 개인적으로 더 제 개인 취향이다,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인데 뭔가 좀 아쉬운 소리만 들어놓는 것 같아서 막 나온 앨범인데. 그럼 사랑 노래 하나 담으셨다는 게 혹시 타이틀곡 맞으시나요? 네네, 그 자존이랑 그리고 평화는 이제 그 맛집인가 봐요? 아 여기 만두집 진짜 맛있어요. 맛집이에요? 네, 맛집이에요. 어쩐지. 여기 어릴 때부터 왔었는데 이렇게 제가 그 먹보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었던 데는 항상 박사세요? 막 엄청나게는 아닌데 저만 아는 가게들이 몇 개 이렇게 있는. 네, 아무튼 평화가 사랑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를 힘들게 했거나 짜증나게 했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여유에서 비롯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랑도 물론 있어야 되고, 평화에서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년에 제 일들이 되게 많았고, 사건 사고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제 쪽 입장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설득시켜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아니야, 어쨌든 너가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약간 이런 캔슬 컬처라고 하죠. 그런 게 좀 이렇게 만연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 설득시킬 수 없다를 알았고, 설득시키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게 안 되는 시스템의 체계라는 걸 알았어요, 이 소셜미디어라는 곳이. 그냥 이거를 음악으로 승화시켜보자, 내가 얘네들한테 나 잘못했으니까 이제 봐줘라는 의미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만 일단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유가 생기는 데까지 오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진 않지만 그냥 그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아, 약간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그걸 인용했거든요. 조지 플로이드의 I can't breathe 한 그 사건이 있었던 거를, 저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저를 계속 압박하고 강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기부해야지, 너 이걸로 돈 벌고 있는데 하면서, 그러다 갑자기 엄마 욕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제가 발끈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해시태그 막 이딴 거 어쩌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돼서 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사랑도 생기고 이 중독들을 어느 정도 이겨내고 하고 나니까 여유까지 생겨서 지금 나도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증오와 핍박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얘기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좀 감정이, 그때가 좀 답답했던 감정들이 이제 벅차져가지고, 그 사건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됐고 제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됐는데, 이 노래를 쓰기까지도 이 마음의 변화나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쉽게 이 라인을 쓰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 고인의 아픔을 이제 이해해, 뭐 안타깝고 뭐 명복을 빌어, 막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 라인 하나를 쓴다라는 게 저한테는 큰 의미였어서 그렇게 쓴 거고, 이야기가 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평화와 사랑이 있어야만 중독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우리 다 중독자들이고 아픈데 하나씩 있잖아요. 이겨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베이스크림에서도 활동하시고 웹플레이에서 하시고, 지금 이 회사를 차리셔서 네. 대표가 되셨는데, 회사 네임의 뜻이랑 회사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 2E는 이클립스 엠파이어인데 개기일식이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햇빛이 없으면 거의 다 죽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햇빛을 다 가로막아 버릴 거예요. 팝스타, 랩스타, 락스타 이런 것도 있고, 스팟라이트를, 그 빛을 받는 그것을 제가 차단해 버리고, 내가 여기에 악동의 제국의 왕으로서 군림해서 너네들의 스팟라이트를 다 뺏어 먹겠다, 내가 다 먹겠다, 약간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좀 다크한 것 같긴 해요. 좀 더 밝은 이미지로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 앞으로 회사를 같이 꾸려가실 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 대표로서 해주시죠. 저는 근데 복지는 나름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원 일 도와주실 분들 말고는 음악하는 친구들은 더 이렇게 받을 의향이 없어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인물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3인 체제, Surface, Smart, 저 이렇게 3인 체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고, 만약 일 관련 영상일 수도 있고 뭐가 다양한 음악 이외의 것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복지 괜찮습니다. 그냥 가족과 같은 느낌으로 뭐하냐 왜 이러면 라면 좀 끓여 약간 이런 정말 진짜 찐 가족 같은 멋있는 음악, 멋있는 예술, 멋있는 창작 이런 거를 함께 같이 이렇게 역사하고 싶으시다면은 나중에 제가 좀 더 몸집이 커졌을 때 지원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좀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기할 때. 아, 네네. 네, 화제가 많이 되셨잖아요. 네. 마케팅의 일원으로. 그게 진짜 신기한 게 한쪽에서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잘 되면은 바깥에서는 그게 다 마케팅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마케팅은 아니고, 그리고 저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맥기레인 초기 때 한국에서 우리가 하던 그런 무브먼트들이, 수들이, 우리가 내놓던 수들이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고 많이 잘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거다 보니까 얘네 뭐 마케팅 뭐 이렇게 천재 누구 있어? 뭐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긴 했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마케팅이 왜냐면 그냥 플레이어 5명이서, 그러니까 음악하는 애들 5명이서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 차리자 이런 거니까, 사실 음악하는 애들이 음악이랑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되게 미쳐있지 경영이나 막 그런 쪽을 알 리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라는 놈이 이렇게 태어난 거고. 네. 제가 딱 곰패닉 SNS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은지 팁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 그게 있으면 좋은데 뭔가 제 생활 패턴을 분석하시는 게, 제 생각하는 그 사고 회로를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왜냐면 지금 그냥 하는 건데 의도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별게 아닌 게 사람들이 약간 재밌어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진짜 정말 아무런 악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인스타를 뺏기시고 유튜브로 전향하셨잖아요. 네. 유튜브를. 네. 이제 유튜브까지 혹시 압수당하진 않으실지. 뺏기진 않았는데 제어를 당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선에서는 막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얘기했다 생각했는데, 네, 제 친구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더 큰 그 프레임에서 있던 친구라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인스타를 빼앗아준 친구에게. 제가 음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로 어느 정도의 그 막 수익도 생기고 돈을 벌면서 나름 괜찮잖아 했을 때 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차 사줄게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개같이 부활해서 그 투아웃이기 때문에 삼진 아웃을 당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투아웃보다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어쨌든 이번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같이 성공을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오는 일 안 맞고 가는 일도 잡고 하고 있거든요. 차 사줄게. 혹시 농구 폼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농구 저희 폼이요? 개인적으로 오. 궁금한 것입니다. 그 뭐 어떻게 드리블 할 때 아니면 뭐 슛 할 때 이런 어떤 거 그거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5월달 주제가 네. 가정이거든요. 가정. 네. 아까 되게 아버지, 어머니 되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연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 목표를 잃을 것 까먹거나 잃을 것 같을 때쯤에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가족은. 저 좀 되게 오랜 시간 홀로 나와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미국에서 엄마랑 둘이 있었는데 뭐 학교를 저 혼자 다니는 거니까,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게 아니니까 엄마랑도 좀 소통이 적었었고, 한국에 막 들어와서도 특기생으로 농구부 했었어가지고 6년 동안 가족이랑도 떨어져진 숙소 생활하고, 그리고 또 음악 하면서부터도 자취하다가 군대 가고, 군대 갔다 나와서 다시 또 이제 맥기레인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랑 붙어있던 시간이 없어요. 한 인생의 절반 이상을, 15년 이상을 나와서 살았어가지고 너무 과하거나 세워놨던 목표를 까먹을 때, 혼동하거나 까먹을 때쯤 가족이 생각이 나긴 했어요. 그때마다 다시 계속 오케이 다시 제대로 해줄게, 약간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행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행보. 준비하신 앨범이 되게 많다고. 촬영은 4월에 했는데 이번 달에 4월 29일에 일단 6곡짜리 EP 앨범이 하나 나오는데, 앨범 제목이 Love Is라고 하고요. 왜냐면 제가 막 전 앨범에서 이 많은 중독들을 얘기했지만 2곡의 사랑과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EP 앨범이고요. 되게 다채로운 사랑이 있을 거예요. 사랑에 대한 6곡짜리 앨범이고, 5월달에는 아마 포엠 리마스터가 앨범이 나올 것 같고요. 6, 7월쯤에는 제 2팀 컴필 앨범이 나올 예정이고, 8월, 9월 사이에는 제 정규 앨범 10곡짜리 앨범이 하나 나올 예정이고요. 좀 더 이 서울에서
돈패닉이 아니라 패닉 서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좀 파격적인 음악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연말에 포인 5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 꽉 찼네요. 아주. 네, 쉬어봐야 뭐 의미가 없죠. 오웬에게 서브컬처란 무엇인지. 서브컬처. 이 마지막 질문만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해야 되나요? 아, 네. 이미 힙합이 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브컬처를 뭐라고 말씀드리기에 딱히 일단 뭐 디키즈랑 중학교 때부터 즐겨 신었던 조던이랑 뭐 나이키 가방 직접 만든 모자 이 정도면 서브컬처가 다 설명되지 않을까요? 서브컬처란 너가 누구이냐인 것에 대한 것 같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네, 그러니까 뭔가 영어로 하면 서브컬처 is who you are. 한글로는 잘 멋있게 말을 못하겠어가지고. 예, 오웬입니다, 여러분. 돈패닉이랑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브컬처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것 같아갖고 너무 기분이 좋고 맨날 이렇게 집에서 작업만 하는데 불러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돈패닉 서울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뭐 올해 연말까지 일 있으니까 저 홍보 안 할 거예요. 저 귀찮게 하지 말아주시고 알아서 제 행보 연말까지 있는 거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돈패닉 하세요. 여러분 돈패닉 서울은 원래 이렇습니다. 먹거나 먹히거나. 감사합니다. 사고에서 꼴을 사고 또 사고 영비보 So they all wanna me to numb it down and act all cool really 밖에 널린 지객진상 내 친구 머리 스타일을 욕지 속지 못한 건 너의 손님은 왕 세상의 갑질 감나라 빛나라 모범 답안 아닌 문책질